네, 안녕하십니까. 주간동화 김우정 기자.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노량진은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잘 둘러본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노량진이 향후에 정말 대단하게 바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량진 하면 뭐 노량진역, 수산시장, 고시촌 이 정도가 떠올랐어요. 단순히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크게 동네가 바뀔까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내가 거기 노량진 좀 잘 아는데 거기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닐 텐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지만 놓고 보았을 때 노량진이랑 입지가 정말 좋거든요. 우리가 보통 직주 근접성을 정말 중요시 하잖아요. 그럼 이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을 일명 삼도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CBD, YBD, GB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CBD 같은 경우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중심 업무 지구예요. 대표적으로 시청부터 해서 종각, 종로 이 일대를 CBD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는데요. CBD를 기준으로 해서 앞글자를 바꾸는 거죠. YBD는 여의도, GBD는 강남?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도심, 여의도, 강남, 종로 이렇게 해서 딱 잡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입지가 뛰어난 곳은 이 삼도심 접근성을 따지게 돼요. 하나씩 볼까요? 우리가 당연히 여의도, 강남, 종로 여기는 기본이고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애들 보았었을 때 얘도 마포예요. 마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랑 종로 접근성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강남 가기가 조금 애매하죠. 어렵죠. 지하철이 한 번에 가는 것도 그렇죠. 없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바로 다리 건너서 강남 이렇게 갈 수 있고 종로 접근성 정말 좋죠. 오히려 여의도도 조금 돌긴 하지만 5호선이 지나가니까 그래도 여의도도 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깝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죠. 그런데 다들 이 삼도심 중에서 2개 접근성은 하지만 3개를 다 잡기는 어렵거든요. 한가운데 있는 용산은 어때요? 라고 말해볼 수 있지만 용산이 또 지하철이 생각보다 조금 애매해요. 당장 여의도를 가려 해도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없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강남을 가려 해도 나중에 신분당선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사실 한 번에 가기도 조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작구는 이미 입지적으로 완성이 돼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노량진역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 노량진역은 지금 보이면 노선이 2개가 있죠. 그렇죠. 1호선과 9호선. 대표적으로 9호선 먼저 생각해 보면 9호선이 지금 여의도, 강남 한 번에 가죠. 그리고 일전에 흑성뉴타운 편을 했었는데, 흑성역도 9호선이긴 했지만 살짝 아쉬운 것 중 하나가 흑성역은 급행이 아니에요. 급행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9호선 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급행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노량진역은 급행 열차가 정차하는 곳이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1호선이 지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1호선은 생각보다 많이들 무시해요. 하지만 1호선이 정말 대단한 게, 일단 대표적으로 삼도심으로 가려 했었을 때 시청, 종각, 종로 당연히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용산역도 1호선이 지나가는데, 용산역이 한강로 일대도 신흥 업무 지역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노량진역 자체가 삼도심을 한 번에 잡는 유일무이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라고 하면 예전에 노량진의 그 이미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 일자리라든지 접근성, 교통 편의성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훌륭한 입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방금 전에 노량진 지역이 얼마나 교통이 편리한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또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 수산시장이 있는데요. 뭐 재래시장, 수산시장 물론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곳 주민들은 약간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또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수산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사실은 직접 현장을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직접 바뀌고 있는 현장 가보시죠. 네, 저희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 예전에 와봤었는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주변이 확 바뀌었어요. 뒤쪽에 이제는 새로 지은 수산시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곳에 갑자기 축구장, 야구장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소장님? 네, 여기가 구 수산물 시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수산물 시장은 진작에 들어서긴 했지만 여기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지만 사실 말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동안 철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구수산물 시장이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그냥 딱 철거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임시로 축구장과 야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임시라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바뀌어 나갈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현재 계획은 되어 있긴 한데 나중에 진짜 어떻게 진행될지는 보다 좀 지켜보면 좋겠지만 일단 계획상으로는 여기에 대형으로 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노량진 뉴타운 전체적으로도 보았었을 때 문화시설이 같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뭐 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미 체육 공간으로 잘 쓰고 있고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니만큼 앞으로 노량진 뉴타운에도 호재면 호재지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산시장만 눈여겨봤는데요. 바로 옆에 육산빌딩이 보이고요. 여의도가 한눈에 보입니다. 꽤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로 가까울 줄은 몰랐는데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노량진 뉴타운에 혹시 살게 되면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출퇴근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량진 뉴타운을 많이 산 직업군들이 있는데 바로 여의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아, 그렇군요. 약간 강남 접근성 좋다는 이야기 했지만 정작 강남 분들은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노량진 조금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일전에 갔었던 흑석동 있잖아요. 네. 흑석이 그래도 뭐 서반포 물론 강남 분들은 서반포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반포 옆이고 괜찮네. 흑석동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차라리 흑석을 가면 갔지 노량진까지는 약간 잘 안 오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의도 분들이 봤었을 때 직주 근접성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 되게 괜찮은데?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의도 분들이 많이 거주하셨던 곳 중 하나가 일단 뭐 여의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목동 많이 거주하고 그렇죠. 있었었죠.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일단 오래된 것도 있고 재건축도 솔직히 언제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차가 또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신축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목동도 일단 다 떠나 일단 비싸죠. 그렇죠. 다 떠나서 일단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목동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거주하는 데가 바로 마포죠. 왜냐면 우리가 여의도동 자체가 영등포구에 속해 있긴 하지만 사실 영등포가 거주지로 뜰 만한 데가 거의 없죠. 그렇네요. 이제야 뭐 영등포 뉴타운이 뭐 이제 정비가 돼서 아크로 이쪽도 비싸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영등포구의 거주지가 마땅한 게 없고 동작구도 솔직히 그동안 거주지라고 할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포구에 많이 거주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마포 비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있었던 와중에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정말 괜찮겠다라고 눈에 띄어서 이제 딱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직업군들마다 이제 이 지역을 입지를 설명하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강남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노량진 괜찮아요 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나? 라는 느낌인데 여의도 분들은 여기 괜찮겠다 하고 실제로도 여의도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노량진 뉴타운 조합원으로 많이들 있습니다. 네, 여의도 직장인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 그러면 장소를 바꿔서 노량진 뉴타운 임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노량진 뉴타운 개장 지역은 1구역 항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일단은 감명합니다. 일단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 1구역부터 8구역까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13구역이 여기서 가장 가까워요. 아까도 뭐 노량진 뉴타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하면 노량진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3도심 접근성이 너무 훌륭하다. 9호선 급행도 정차하고 그리고 1호선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노량진 역에서 가장 가까운 139의 대장이라 할 수 있고요. 그
그리고 노량진 일상구역 자체가 규모 수도 정말 큽니다. 세대 수도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봤을 때 일삼이 대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니까 1구역이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이 한참 동안 진척이 좀 느려서 한때 노량진 뉴타운을 두고 뭐 반쪽짜리 뉴타운이다 그런 우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일상구역이 대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대장이라는 거는 입지가 가장 좋겠죠. 그런 만큼 아무래도 동의가 가장 늦게 거쳤습니다. 아무래도 뒤쪽 동에 있었던 구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량진 뉴타운 동의서도 금방 거치고 주어설리 인가도 금방 하고 막 진행들을 했었는데, 여기 일상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량진역과 가깝고, 그리고 또 노량진역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또 뭐가 있죠? 뭐 고시촌이 있죠. 그렇죠. 학원가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고시원 운영하면서 월세 수익도 나쁘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재개발해야 돼? 이런 반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노량진 타운이 8개 구역이나 했지만 일상구역을 빼고 나면 반쪽짜리가 돼버리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하지만 노량진 3구역이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마지막으로 노량진 1구역이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서 진짜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바뀌어진 거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은 뭐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도 많고요. 아까 장승배기로를 따라서 쭉 풍경을 보니까 제법 고층에 규모 있는 건물도 많은 것 같아서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었지만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재개발 해봤자 뭐가 되냐 뭐 이랬었지만, 이미 재개발 조합설리 인가난 노량진의 다른 구역들 보니까 가격들이 장난 아니고, 그리고 또 옆에 흑석동 보니까 흑석 7구 아크 리버하인 가격이 33평 25억이나 하고, 우리도 재개발할까? 그런 것도 있고요. 큰 건물은 대체로 재개발하면 좀 손해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1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주기로 하고, 그리고 또 권리가가 남았다라고 상가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뭐 큰 건물 가지고 있었던 조합원들이 조금 막 반대를 많이 하다가, 그래도 우리 재개발할까? 라고 하면 찬성표가 이제 전체적으로 더 많아지면서 재개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1+1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도정법상 일단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딱 하나밖에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권리가가 너무 큰 사람들은 좀 억울하잖아요. 큰 상가를 구했다든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두 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를 신청해도 남을 정도의 전용 면적이라든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었던 큰 건물, 근생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감정평가 금액이 그 조합원 분양가를 2개를 신청하고도 남을 정도다. 감정가가 엄청나게 커요. 20억 이렇게 돼요. 그럼 아파트 2개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도 감정가가 나오면 상업시설을 또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말씀 들어봤는데요. 노량진 뉴타운 임장 계속 진행을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노량진 뉴타운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주변 노량진 뉴타운이 잘 보이는데요. 근데 소장님, 저희가 이제까지 다녀온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한강 조망권이었습니다. 과연 노량진 뉴타운의 한강 조망권은 좀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온 데가 한남, 성수, 흑석이었잖아요. 네. 다 한강뷰를 잡고 갈 수 있었던 곳이죠. 근데 노량진 뉴타운도 사실 한강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거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노량진 뉴타운 역시도 한강뷰가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1구역과 3구역인데요. 지금 우리 보시게 되면 뒤쪽으로 저기 한강 보이는 거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면 물론 이쪽 이 건물 옥상이기도 하고 고지대긴 하지만, 여기서도 한강이 보인다라는 거는 이 3구역 같은 경우도 고층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1구역 같은 경우도 일부 동호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3구역보다 좀 덜해도 한강뷰가 보이는 세대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말씀처럼 다른 뉴타운에 비하면 경사가 완만한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지금 5층 내지 6층 정도 높이인데요. 이곳에서 보아도 한강이 제법 보입니다. 그래서 층이나 동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노량진 뉴타운이 다 보이는 곳에 온 김에 아까 이제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 구역별 특징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노량진 1구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1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 지금 현재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곧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노량진 1구역은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났다. 그런데 노량진 뉴타운에서 2구역과 6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역들은 다 사업시행 인가가 난 상태, 관리처분 이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구역 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번 쭉 보게 되면 우리 한강이 저쪽에 있잖아요. 그럼 한강에서 가까운 저쪽 구역이 바로 3구역. 3구역. 그리고 장승대기로를 건너서 1구역이 있게 되고, 네. 그건 저 너머에 1구역 너머에 5구역과 8구역이 있겠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이쪽에서 좀 가까운 이제 밑에 쪽이 이제 4구역이 있게 될 거고요. 네. 저쪽 보면 상도파크자이 보이시죠? 아, 신축 아파트가 있네요. 네, 저쪽으로 해가지고 2구역, 6구역, 7구역이 저쪽에 있다. 이러면 전체 8개 구역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전체 구역을 한번 딱 조망을 해 보았는데요. 실제 그 구역에 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저희는 지금 노량진 뉴타운 4구역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아파트 브랜드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노량진 4구역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바뀌냐 안 바뀌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아하. 시공사 선정은 이미 돼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도 프리미엄 브랜드인 DH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 게, 이미 벌써 노량진 8구역 같은 경우는 아크로로 변경되는 게 확정이 됐고요. 이미 확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노량진 5구역 같은 경우는 서밋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미 아크로, 서밋, 그러면 DH까지 들어가면 프리미엄 브랜드 3대장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신 여기가 정말 DH로 바뀌려고 하면 단순히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름만 명판갈이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에 대한 건축비도 더 올라오고, 그만큼 외장재라든지 단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더 좋아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조합원들 전반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된다라고 하면 뭐 공사비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가 사실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일전에 흑석 뉴타운 편에서도 흑석 같은 경우도 이미 서밋 확정, 아크로는 7구역 이미 입주했고, 그러고서 9구역이 DH가 좀 유력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이 동작구 자체가 프리미엄 단지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아까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애초에 재개발 3대장이니까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노량진도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3구역이 이번에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냥 말 안 해도 워낙 대장이 1선구역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1선구역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올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은 주변에 비교할 만한 아파트 대장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태였었지만, 쭉 여기가 9,000세대 대단지가 완성되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딱 집중이 됐다. 맨 처음에 말했었던 그 입지적인 측면과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누구도 이제 노량진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흑석 뉴타운 편에서 흑석 뉴타운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대거 들어오면서 입지는 물론이고 어떤 동네 이미지도 굉장히 개선됐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곳 노량진 뉴타운도 대거 프리미엄 브랜드가 예정되니만큼 앞으로 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리를 이동해 봤는데요. 네, 노량진 뉴타운의 대장은 일산구역이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노량진역입니다. 근데 나머지 역은 장승배기역이 가깝죠. 근데 아무래도 노량진역에 비하면 장승배기역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제가 아까도 노량진 뉴타운의 핵심은 노량진역 3도심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노량진 일산구역은 너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속도도 조금 느린 것도 있고, 일단 대장구역인 만큼 가격도 비싸죠. 그래서
다른 구역들은 조금 밀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바로 옆에 이게 장승백이 여기 있는데 네. 7호선이잖아요. 7호선도 그렇게 나쁜 노선은 아니거든요. 강남을 관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7호선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실 그래도 노량진역보다는 조금 약한 거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겠죠. 이 일대도 정말 바뀝니다. 일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7호선도 나쁘지 않다 이야기했었고 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닌 게 서부선이 장승백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네. 세전역까지 쭉 올라갑니다. 아하. 그렇게 생각하면 장승백이 역에서 서부선을 타고 가게 되면 여의도도 일단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3도심 중에서 우리가 강남 7호선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의도도 서부선으로 한 번에 환승없이 갈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좋아졌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승백역 저기 지금 보면 1번 출구가 있는데 네. 저기 장승백역 1번 출구 뒤편으로 보면 아까 언뜻 말했었던 동작경찰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위에라든지 중화행정타운이 이쪽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장승백역 주변도 이렇게 중화행정타운 들어서고 하게 되면 훨씬 주변 인프라 자체도 풍부해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일산구역이 대장이라고 해서 나머지 구역이 안 좋냐? 아니죠. 훌륭하고요. 그리고 속도 또한 빠르죠. 지금 바로 뒤쪽으로 6구역, 2구역이 이제 2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다 먼저 완성되면서 시너지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인근에 또 복합행정타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상권도 좀 더 발달할 것 같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제까지 뉴타운은 대부분 노후한 주택, 빌라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뒤에 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가 하나 보입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가 바로 상도파크자이인데요. 여기 상도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시세가 실거래가로 17억을 돌파했습니다. 17억 원. 아. 네. 그런데 이 17억이라는 게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노량진 뉴타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노량진 뉴타운 일산구역이 대장이란 표현을 써드렸는데 최소한 13억에서 14억 정도가 현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량진 6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도 낮잖아요. 여기는 14억, 15억도 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역들도 가격대도 쭉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 소액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노량진 7구역. 여기는 10억 전후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대가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말한 거는 현금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분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실 벌써 10억 후반대로 들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니 상도파크자이가 17억인데 이미 예를 들어 총매 가격이 17억이다. 뭐 남는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면 상도파크자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면 노량진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약간 인프라라든지 개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17억이란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보는 거죠.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상도파크자이 가격도 이 가격에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흑성 뉴타운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인근이 비교할 만한 대장이 없는데 우리는 노량진에서 찾는 게 아니라 흑석동을 봐야 되는 거죠. 흑석 7구의 아크로 리버하임이 33평 기준으로 25억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그 전에 흑석편에서 지금 미완성 흑석이다. 완성되면 30억도 본다.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그러면 동작구 흑석 뉴타운 이제 30억 시대가 열리면 노량진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5억은 될 거다. 25억까지 간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래 가치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노량진 뉴타운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둘러봤는데요. 소장님, 어때 둘러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노량진 뉴타운은 정말 올 때마다 야, 여기는 참 입지가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고요. 많은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는 곳입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흑석동도 투어하고 노량진동도 같이 투어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강남 4구는 동작구다.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면 서초, 강남, 송파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강남 분들은 송파구도 한단 말이에요.
서초 강남이 진짜 강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마당에 서초구 바로 옆에 동작구잖아요. 네. 하지만 동작구의 이미지가 안 좋았었던 거는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건데 흑선 뉴타운 변모하고 있고 노량진 뉴타운 변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된 이후의 동작구는 정말 입지가 좋은 변화하고 나면 동작구는 더 이상 무시할 동네가 안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네, 강남 3구에 이은 강남 4구로서 미래 가치가 주목되는 노량진 뉴타운 임장을 다녀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간동화 김우정 기자,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